종목 하나를 좀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95원에 종목명이 좀 깁니다. 3기 오토모티브인데요. 코드명은 122350입니다. 참 이름이 기네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이제 출발하는 종목입니다. 출발하는 종목이고 친환경 자동차 소재인데 현대차하고도 연관이 있고 또 중요한 부분 LG화학 배터리 그 사업 물적 분할에서 나오는 건데 이 회사가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게 배터리 관련해서 돈 잘 버는 회사를 물적 분할을 시켜서 이제 상장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기오토 그 회사는 상장이 안 됐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이 회사를 가지고 나왔는데 한번 차트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도 5,000원대에서 쭉 내려왔는데 저평가된 종목이에요. PBR 0.9 정도니까 이제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조정 구간에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 시장에서 정말 제가 자동차 그린유를 관련해서 주도주라고 하는 게 종목들이 진짜 시장하고 반대로 가고 있는 게 눈으로 이제 보이시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자료 옮겨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하면 상기 오토모티브 LG화학의 전기차 부품 1,386억 수준인데 이게 보니까 공급 시기가 예상되는 매출 규모가 한 1,386억인데 한 3천억대 정도 됩니다. 전기차용 배터리용 엔드플레이트예요. 엔드플레이트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대형 강압죠. 이게 전기차하고 수소차도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급 시기가 2021년 2월부터 2031년까지니까 앞으로 LG화학에다가 우리가 그게 말씀드리면 빨대를 꽂았다. 그렇게 표현을 좀 하면 좋은데 하여튼 그 관점으로 보면 2030년까지니까 LG화학에서 엄청난 대형 배터리를 만들어내잖아요. 전기 쪽. 그래서 그쪽 관련해서 회사가 커나가고 있기 때문에 물적 분할을 하지 않았나. 그쪽만 집중적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 계속되는 부분이 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사실 LG화학이 이제 중요하죠. 이 회사가 같이 성장하려면 소형 배터리, 즉 스마트폰 이게 이제 노트북이나 들어가는 건데 이게 삼성 쪽은 소형 배터리지만 이게 대형 쪽은 대형 TV나 OLED나 대형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유럽이나 그리고 북미에서 LG화학이 상당히 브랜드가 삼성보다 높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영역이 다른 거죠.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리 옮겨서 제가 좀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리 옮기겠습니다. 상기 오토모티브죠. 이름이 좀 기네요. 상기 오토모티브입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종목명은 코드명까지 말씀드렸으니까요.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내연 기관, 뭐 디젤 기관 가서 여기서 이제 전기차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죠. 하이브리드가 전기차하고 내연기관차 더한 겁니다. 플래그십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전기로 더 가고 기름으로 더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인데 수소차죠. 이 단계에서 여기 단계에서까지 왜 이게 됐냐면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전기차가 석유 내연기관차보다 먼저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걸 증명하는 게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그 건전지 넣어가지고 모터로 가는 게 그게 바로 전기차입니다. 그게 먼저 나왔는데 이제 세계 경제 석유의 대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경제 활성화 시키면서 이게 내연기관차 먼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전기차는 다시 부활한 게 아니라 아주 오래됐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거고 여기에 가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됐냐?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린뉴들이죠. 녹색. 그린뉴들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글로 표현하면 친환경. 친환경이 뭡니까? 바로 떠오르는 게 전기차 아니겠습니까? 전기로. 이산화탄소 얼마나 많이 뽑아내니까 아파트에 저도 제일 불편한 게 아파트에 요즘 새로 지은 아파트는 1층에 차가 없습니다. 근데 아파트 들어가면 1층에서 차가 매연을 품어내면 특히 디젤차 냄새 엄청나죠. 그게 환경의 주범이에요. 지구온난화 환경 그리고 사람한테 또 병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전기차가 나왔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죠. 이건 배터리가 계속 충전 문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물로 나옵니다. 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는 단계에서 전기차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이제 아까 제가 물적 분할하는 그 상기 EV입니다. 배터리 사업부인데 상기 EV를 중요한 부분입니다. 9월 몇일 날? 9월 18일 날 얼마 되지 않았죠. 3기 오토모티브에서 이걸 배터리 사업 부분만 분할했습니다. 배터리 쪽만 이걸 분할했는데 이걸 아마 정확히 바로 뭐 상장이라는 게 막 한두 달 만에 직접 되는 거 아니죠. 근데 이걸 최대한 매출액이 지금 계속 상승적으로 올라오는데 이 매출액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이걸 상장을 시키려고 보통 이렇게 분할을 한다. 이게 이제 기업의 보통 레파토리거든요. 그래서 LG화학 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천억 이상 엔드플레이트라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5천억 부분을 계속 수주를 하면서 아마 향후 2030년이면 지금 2000년 되죠. 30년 동안 LG화학에서 진짜 같이 대형 배터리나 전기차 쪽 관련해서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저평가된 상기 모티브는 아마 저점의 강을 건너서 이제 새로운 범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는 진짜 전기차, 수소차는 수소 충전소도 마찬가지지만 전기 충전소도 계속 대중화 보급하면서 아마 이 그린 뉴딜이라는 것은 큰 하나의 테마가 아니라 세계 물줄기로 같이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보면서 저는 이 핵심 종목 상기 오토모티브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질문 받고 제가 설명드리고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기 오토모티브는 이제 원래 LG화학 쪽에서 뭐 납품을 좀 많이 해서 저도 좀 잘 알고 있는 종목인데 이게 이제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LG화학 쪽에도 많이 들어갔지만은 폭스바겐 쪽으로 그 매출 다변화시켜서 실적이 좀 많이 늘어났고 또 앞으로도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폭스바겐 쪽의 어떤 그 뭐 매출 상황이나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좀 이제 좀 커지고 있는지 뭐 그와 관련해서 좀 또 아시는 거 있으면 궁금한데요. 이제 지금 상기 오토모티브가 사실 전기차나 전기차로만 말씀드릴게요. 국내에 캐파는 작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나 유럽인데 중국에는 가보신 저는 중국에 좀에서 일을 좀 해봤는데 차종이 단 한 개도 똑같은 차종이 없어요. 전 세계 차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그만큼 시장이 크다. 그래서 이 상기 오토모티브는 국내 현대기아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여기 비중은 좀 줄이고 있어요. 왜? 매출이 다변하기 위해서. 여기가 국내 내수가 안 좋으면 매출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전기차 납품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폭스바겐 유럽 쪽으로 이쪽으로 지금 납품을 하면서 매출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아마 상기 오토모티브는 내수와 수출을 같이 가고 있지 않나.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드려야지만 하여튼 매출이 해외 쪽으로 다변화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 쪽하고 유럽 쪽으로. 그리고 LG화학 자체가 유럽에서 상당히 브랜드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대형 배터리 쪽에서 인지도를 잘 갖춰놨기 때문에 유럽 쪽으로도 아마 하나하나씩 점차적으로 넓혀가지 않을까 그렇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추가 질문 드려볼게요. 일단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뭔가 내연기관 전문 기업에서 좀 친환경차 부품으로 나아간다는 점이 좀 동사가 눈에 띄는 점인 것 같은데요. 이제 그 그린 뉴딜 관련 주를 들고 나오셨는데 바이든 후보 대선 캠프 진영에서 산모를 비롯해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3명이 나왔다고 하죠. 이와 관련해서 바이든 후보의 뭐 지지율도 좀 어떻게 될지도 사실 궁금하고 또 향후에 만약에 이 후보가 밀고 있는 뭐 친환경 뉴딜 관련주들의 전망도 좀 궁금해지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변수가 발생해. 아까 이제 덧붙여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최현당 매니저가 매출 쪽에 잠깐 그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매출이 지금 아마 기존 엔드플레이트 전기차 쪽에서는 매출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아마 올해 연말이나 내년까지는 매출의 그쪽 분야에서 40% 정도는 더 다변화해서 상향을 한다는 거 제가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바이든 쪽 후보의 변수? 글쎄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이번에 확진해서 이제 한 1억 원 정도, 뭐 스테로이드도 맞고, 덱사메타손도 맞고, 뭐 항체 혈장을 맞았는데, 건강 상태가 저는 그렇게 코로나를 완치해가지고 환자들 보니까 저도 TV를 봤는데, 그게 코로나가 바로 완치된다 해서 다 낫는 게 아니거든요. 후유증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 뭐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한번 치료하는데 1억 원 정도인데, 오히려 저는 바이든의 그런 악재보다는 그 뭐 코로나 관련해서 악재보다는 트럼프에 저는 더 악재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향후에 더 악재가 나올 것이다. 예, 트럼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러면 바이든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뭘 하지 않아도 지지율 격차가 이제 상대방 쪽이 줄어들면 그 상대방 쪽이 이 반대쪽으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변수는 보니까 좀 그렇게 뭐 커 보이진 않아요. 3명의 또 확진자가 나온 것이 리스크는 아닐까요? 네, 확진자 뭐 어떻게 보면 영국의 총리도 이제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크게 뭐 이렇게 그 여론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확진이 나왔으면 치료받아서 나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진이 돼가지고 정말 중증 환자에서 생명이 이동하다. 그러면 진짜 아까 우리 저기 윤혜남 아나운서 말씀대로 뭐 역전이 돼버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건강이 악화되신 분들을 어떻게 그 많은 국민들이 믿고 지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아니라면 저기 확진은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누구든지 간에
확진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중증 환자에서 목숨이 생명이 이태롭지 않는다면 지금 봐서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우크라이나 또 그거 뭐 자금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문을 네. 접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항상 늘 가던 가정 속에서 서로 상대 후보를 흠집내기 한 건데 지금 이 바이든 후보가 워낙 친환경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오바마처럼 서민적이라 보수층까지도 어떻게 보면 많이 껴안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미국 쪽에 지금 70대, 60대 분들이 많이 돌아섰다고 하더라고요. 트럼프 쪽 그 지지에서.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결코 이렇게 웬만한 악재가 아니고서는 뒤엎기는 쉽지가 않다. 네.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3,6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선절가는 2,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